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내일 원래 국무회의에서 하기로 했던 원래는 화요일이 정기적으로 내일이요. 하는 날이거든요. 굳이 오늘 하루 당겨서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 사면난 따로 뛰어다가 특별 국무회의를 한다. 그렇더군요.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빅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 선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날 있었던 걸 월요일로 당긴 거는 예. 더 이상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다. 하루 더 그러니까 빨리 하겠다. 속전속결 예. 뭐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휴가 중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결정을 다 내렸구나. 내렸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그 오늘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조홍천 전 의원이 예. 아침 방송에 나와서 조국하고 윤미향 예. 이미 픽스돼 있다. 픽스돼 있다. 예. 그래서 그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과 용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사이에 수없는 교감과 힘겨루기를 한 끝에 결정이 픽스됐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그동안 언론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뭐 조국이 어떻다 윤미향이 어떻다 뭐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예. 헛수고하지 마라. 이게 다 조홍천 의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검찰 출신이고 또 청와대 비서관도 하고 국회의원 이런 여러 가지 경력이 있어서 그런 사법 관련된 흐름 짚은 거는 꽤 촉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라. 이미 게임 끝났다. 이미 다 게임 끝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다 내락 받은 거고 그러니 뭐 이 사람이 될까 말까 할 필요 없다. 픽스돼 있다. 결정돼 있다. 그 말씀은 조국 정경심 부부의 윤미향, 예. 최강욱 예. 그리고 뭐 또 야당에서 참 구질구질하게 부탁했던 그 일부 명단까지 해서 쫙 다 오늘 사면 어쩌면 복권까지 사실은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면되는 건 지금 기정사실 같은데 네. 그래서 복권까지 오늘 해주냐도 사실은 관심 포인트긴 해요. 네, 예. 오늘 한 신문이 그 지금까지 사면 대상이 된 그러니까 사면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인물들을 아주 여러 명을 새롭게 거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먼저 윤건영 당시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예. 지금 문재인- 현역 의원이죠. 네. 예. 문재인의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예. 임종석 고민정과 함께 당시에 3인방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임종석, 예. 고민정, 윤건영. 그다음에 또 한 사람 백원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백원우는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민정비서관을 했던 사람인데 예. 그때 다들 뭐라고 했느냐 백원우가 사실상 민정수석이다. 뭐 왜냐면 이런 얘기를 했을 이 정도예요. 양반이 재선 출신인데 재선급이 1급 비서관으로 간 예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은 약간 얼굴 마담이고 네. 사실상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실세인 민정수석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그 당시 백원우 별동대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공식 조직인 민정수석실과 그 밑에 민정비서관 말고 예. 백원우가 자기 수하들을 이끌고 별도로 감찰을 하고 별도로 정보 수집을 하는 그런 별동대가 있었다. 이런 의혹 제기가 됐었던 사람인데 예. 그래서 백원우는 백원우. 예. 다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를 직접 지시를 하기도 했었다. 예. 그래서 진짜 민정수석이다. 예. 이런 얘기가 나돌았던 사람인데 여기도 지금 사면 복권 대상에 오른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면 심사위원회 통과를 했는데 예. 아무튼 친문 세력의 핵심들이 대거 복권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있다라는 그렇죠. 점이지요. 그리고 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여기는 네. 아마 블랙리스트 관련으로 징역형 확정받았는데 여기도 봐주고 예. 신미숙 청와대 전 그 균형인사비서관도 복권 대상 네. 여기도 복권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래 지금 논란의 심각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미향 의원이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 복권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쭉 리스트를 보면 명단을 보면 사실은 친문 인사들이 되게 많고 압도적인 간판 인사가 조국 네. 전 장관이고 네. 이렇게 친문 인사가 많이 포함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감 갖는 첫 그다음에 임기 시작하고 취임한 지 채 100일도 안 돼서 하는 100일 만에 하는 첫 사면 100일도 안 돼서 하는 거죠.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래요? 말이 있는데 예. 정치 거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른바 이재명 정권이
정치적 채무를 청산하려고 한다. 예. 이제 그것은 지난번 대선 때 이른바 조국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그것이 강득구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이재명 정권 탄생에는 조국이 공헌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아서 수월하게 이재명이 당선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무튼 빚을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저쪽에서 영수증 내밀고 있다. 자, 이 영수증 여기에 적힌 것 돌려달라. 이건 조국의 사면복권이다. 이제 그런 것이 첫 번째 정치적 거래라는 뜻이고요. 거래다. 예. 또 하나는 정치적 거래가 뭐냐. 지금 친문 세력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 줄줄이 그다음에 조국 뭐 윤미향 그다음에 뭐 윤건영 복권까지 뭐 예. 그 사람들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감 했던 조의원 조의원 예. 뭐 다 얘기가 돼 있는데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이제 홍문종 예. 그다음에 저 누구죠 그때 하여튼 저 송원석 원내대표가 휴대폰 문자가 네. 들켜가지고 그래서 뭐 홍문종, 망신을 샀던 그다음에 예. 정찬민 예. 저 용인시장 했던 사람 심학봉 이 구미 경북 구미에 의원했던 사람입니다. 예. 심학봉은 성폭행 혐의로 구설에 한번 올랐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뇌물 혐의로 징역을 4년 이상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문영표 전 복지장관, 예.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이제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사면복권을 해주면서 이른바 엿받고 먹기, 예. 주거니 받거니, 기브앤테이크 예. 이제 이런 정치적 거래. 그러니까 정치적 거래의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조국을 사면해주면서 정치적 채무 탕감.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쪽도 사면을 해주면서 여권 야권 다 함께 해준다는 정치적 거래. 예. 뭐 이런 두 가지 뜻을 분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해도 좀처럼 지지율이 확 오른다든지 뭐 컨벤션 효과가 잘 나지 않아서 야권이 약간 지리멸렬 내지는 크게 브레이크를 못 거는 그러니까 동력이 좀 떨어져 있다는 판단에서 그래 이렇게 힘없을 때 할 거 그냥 한꺼번에 쫙 다 해서 욕을 먹더라도 지금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크게 막 깃발 들고 화도 못 내고 할 때 해버리자라고 하는 것도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웬만하면 그전 정부의 늘 상례를 보면 대통령 취임하고 첫 특사, 첫 사면 때는 그렇게 정치적인 정치인들 논란이 있는 사면 안 하고 보통은 그냥 국민들 이렇게 화합 차원의 사면 그 정도만 했었는데 이번에 이 정도면 거의 그 논란이 될 만한 정치권 인사, 정치인들 부패한 인사 여기에 물론 기업인들까지 해서 그냥 총망라해서 한꺼번에 다 털어내는 듯한.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좋겠다. 어차피 먹을 욕이면 지금 이때 하는 게 차라리 국민의힘도 브레이크도 못 걸고 그냥 뭐 이때 후다닥 해버리자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바로 이제 그 점인데요. 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만 10명이 넘거든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면은 대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정권이 좌우를 막론하고 그 이제 정권을 해서 취임한 지 첫 해 그 사면은 대개 일반 사면 그러니까 특별 사면이 아니고 일반 사면이 이제 민생 회복 예. 이 명분 있잖아요. 뭐 예. 국민 화합 뭐 이런 거. 그래 되게 교통사범 그렇죠. 또는 매일 벌어서 매일 이 먹는 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막 그렇습니다. 이제 복잡한 일들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분들을 몇만 명 규모로 이렇게 사면해 주는 게 일반 사면인데 예. 거기에 주안점을 뒀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권은 왜 이렇게 이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정치인들을 사면하려고 그러느냐?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민영배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해방이 왔으니 형무소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그러니까 범민주 진영의 복권 사면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해방이 됐으니 교도소 문을 형무소 문을 열어야 된다. 이것은 해방이 됐다는 건 점령군이 왔다는 뜻이에요. 우리 해방은 특히 그랬죠. 네, 예. 예. 다른 나라 또 비슷한 경우가 그렇죠. 있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지금 집권 세력들에게는 이재명 정권 집권 세력들에게는 점령군 의식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점령군의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아까 장 부장 얘기한 예, 것처럼 점령군의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 이재명 정권 취임한 지 2달 남짓이거든요. 그렇죠. 이때 빨리 해치워야 된다. 그래서 그 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논란은 많이 있겠으나 예. 그 논란 이틀이면 이틀이면 땡친다. 이틀이면 끝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만약 국무회의 끝난 다음에 발표가 딱 되면은 예. 이제 막 비판이 쏟아지겠죠. 그거 이번 주 넘어가지 않는다. 이틀이면 끝난다. 이틀이면 이런 끝난다. 생각하고 점령군의 약발 아, 그것이 아직 있을 때 다 해치우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교도소 문을 열어야 된다. 민영배가 말을 했으니까 예. 형무소 문을 열어야 된다. 언제 형무소 문을 열었죠? 아니 그리고 형무소가 닫혀 있으면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우리가 일제 시대라도 됐다는 겁니까? 아니 이 중남미에서 그런 일이 가끔 있었고 또 서부 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민중 무장 봉기를 했을 때 교도소 문을 여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교도소 문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교도소에 제끼고 무기고 막 탈취하고 그러죠. 무기고 탈출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 흉악범들 다 내보내 버리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봤을 그렇죠. 때. 예. 그런데 지금 민영배 의원 입에서 부지불식간에 그런 해방이 시- 됐으니 형무소 문을 열어야 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정부의 여권 인사들이 갖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점에 대한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난 거죠. 네. 근데 저거는 아마 일반적인 많은 상식적인 눈높이의 국민들의 인식과는 너무 괴리가 큰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씩 그 짚어보면 아니 조국 전 대표가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일제시대 형무소 들어가서 무슨 사상범, 독립운동가로 잡혀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 점도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고민정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 요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을 사면 복권 시켜주는 것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 고민정 씨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예, 고민정 의원님, 조국은 검찰 개혁하다가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사건으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민주당 의원들의 그 이 논리 구조를 보면은 은근슬쩍 문대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검찰 개혁하고 조국 사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그 기억나시죠? 저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네. 그때 그 아마 아버지 교무부장 뭐 이런 거 지낸 아버지 결국은 그 사건으로 무슨 대학 입시 자체에 무슨 이득을 보진 못했어요. 네. 그냥 그 시험지 이런 거로 고등학교 점수에서 했고 그건 다 원천 무효됐지만 그 아버지 교무부장 지냈던 그 양반 3년 실형 만기 다 복역하고 맞습니다. 지금도 교편 다 내려놓고 완전히 퇴출당해서 그렇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네. 저질렀던 그 범죄의 그 중형 정말 이 질적인 나쁜 정도로 보면 실제로 그걸 뭐 절여서 상당 높은 표창장을 컨트롤 C 컨트롤 V 따붙이게 해서 그거를 대학에다 갖다 내고 무슨 인턴 안 한 걸 한 것처럼 하고 뭐 어디서 그 서류들 다 위조하고 한 그런 걸로 실제로 들어갈 사람을 제끼고 들어가서 대학 들어간다든지 의전원 들어간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 실제로 피해를 입힌 거의 그 부부가 그거를 범행한 범죄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은 징역 2년.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던 어머니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 이거는 심지어 그때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됐을 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게 적극적이고 실제로 실현된 그런 입시 부정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저질렀는데다가 말씀하신 감찰 무마까지 했는데 그게 징역 2년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도 있었는데 거길 지금 만약 오늘 8월 15일 날 풀어준다면 3분의 1 살고 나오는 거예요. 3분의 1. 이거는 전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조국 교수를 풀어주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윤미향 의원을 정말 또 풀어준다면 거기서부터 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민심의 어떻게 보면 입안의 약간의 그 양질 전환 이게 정말 쌓이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그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참 이 조국 전 혁신당 대표 그 사실은 그때 지금 돌아보건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조국의 그 신종수법 입시 비리 때문에 그 신종수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표창장을 만드는데 총장 직인을 그걸 갖다가 도용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범죄로 좌절, 그 충격, 절망 여기 몰아넣었던 그런 장본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을 이제 얼렁뚱땅 검찰 개혁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조국을 풀어줘야 된다. 고민정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 조국이 감옥 속에서 책을 하나 냈대요. 조국의 공부라는 글쎄. 책을 냈다는데 거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 독거 방에 갇힌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소중한 노력의 결과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은 독거방 거기가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런데 분명하게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은근슬쩍 문대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독거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벌적 독거방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다른 하나는 특별 대우로서의 독거방이 있는 거예요. 이른바 1인실 범털들. 그러니까 고위급 정치인들 또는 뭐 고위급 재벌 총수들 이런 사람들이 기거하는 독거방은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잡범들하고 이렇게 혼거를 하게 되면은 피해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뭐 거기에 텔레비전 뭐 그다음에 침대, 담요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선풍기도 좀 별도로 이렇게 해주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을 독거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마치 이 조국이 독거방에 갇혀 있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조국이 수용 생활을 몇 개월 혼거를 하다가 뭔가 이 교도소 수용 생활이 매우 불량해서 징벌적 차원에서 독거방에 갇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죠. 그러니까 좌파 인사들이 하는 발언들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조국이 그렇게 1인실에서 징벌적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책을 썼다니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상황을 만든 이게 가스라이팅인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독거방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입시비리 저지로 들어간 아주 이런 표현 쓰면 뭐하지만 잡범이거든요. 그리고 매우 대한민국 그 청춘과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가슴에 큰 못을 박은 매우 죄질이 안 좋은 잡범이기 때문에 독거방이라는 특혜를 줄 이유가 사실상은 없죠. 물론 이 양반이 뭐 고위 공무원이었고 그래서 뭐 헌거하다가 좀 문제가 생길까봐 독거방에 넣어줬다고 한다면 그 뭐 다른 사람과 비춰봤을 때 그럴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혼자 이렇게 외롭게 왕따 당하시 독거방에 갇힌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무슨 책을 썼다라고 말하는 거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조국을 진짜 징벌을 하려면 혼거방에 넣어놔야죠. 그래서 다른 강력범이나 잡범들이 조국을 희롱하고 그다음에 몸에 손도 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수모를 계속 겪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징벌이지 어떻게 혼거방에 놔두는 게 그게 징벌이 독거방에 됩니까? 놔두는 게 징벌일 수가 없다는 거죠. 독거방에 놔두는 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드렸듯이 2년 징역 확정됐는데 지금 8월 15일 날 나오면 작년 12월 10며칠 날 시작했기 때문에 한 8개월 살고 나오는 거예요. 8개월. 맞습니다. 24개월 징역 대법원까지 우리가 숱한 세금으로 그 오랜 세월 심지어 2심에서 징역 2년 나오는데 그걸 법정 구속도 안 해서 그 양반이 조국 혁신당을 창당하고 거기서 몇 명을 당선시키고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까지 다는 동안 우리 사법 시스템이 전혀 터치 안 하다가 결국은 대법원 확정되면서 작년 12월에 겨우 감옥에 들어가는 우리로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당한 법에 처벌을 했는데 그거를 8개월 3분의 1만 살고 나온다? 그게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거고 그게 뭐 검찰을 바로잡는 거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정광재 대변인이 그랬더라고요. 왜 지난달 7월 29일 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우리는 다 투명하게 얘기합니다. 뭐 무슨 선전 효과를 노렸는지 모르지만은 그 산재 사고 난 거를 경고를 하면서 그때 국무회의를 공개를 했었잖아요.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광재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이번에 사면 복권이 떳떳하다면 오늘 오후에 있을 국무회의 임시국무회의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생중계해라. 그래서 어떤 논리로 사면을 하는지 국민들한테 다 얘기를 해라. 생생하게 듣게. 그런데 오늘 비공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비공개고 심지어 대통령 모두 발언부터도 아예 공개 안 하는 비공개 회의를 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참 정말.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국민이 요구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그냥 땅땅땅 결정된 내용만 발표하겠다. 구린데가 있으니까 비공개를 하는 거죠. 공개하기라 하여튼 본인들도 좀 쑥스러운 상황이 쑥스럽다. 그런 거로 봐서는 뭐 100% 오늘 지금 거명된 모든 사람들의 사면과 복권이
주권까지. 네, 저희가 앞서서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아주 그 가능성이 낮은 얘기이긴 하지만 조국과 윤미향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하필이면 굳이 왜 지금? 그렇습니다. 예, 하필이면 굳이 왜 지금? 예.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이제 이런 의견이 있다 하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예. 네. 그러나 뭐 그때도 저희 처음 쨍하고 해뜰을 시작할 때도 우리가 이 OX 들면서 했지만 지금도 저한테 OX표가 있었다면 예. 오늘 사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전체를 다 사면 복권할 거가 O라고 들라 그러면 저는 정말 주저 없이 0.017초의 주저함도 없이 O를 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쟁하고 애뜰 날 올